인천공항을 떠난 지 3시간째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동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본 바다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서울 강남구청 해양안전과 사무실 책상 위에 놓고 온 명찰이 떠올랐습니다. 해양구조대 도윤. 30년을 달고 다닌 이름표였습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야코 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엔 소금기와 생선, 비린내가 섞여 있었고 그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일본어로 뭐라 물었지만 나는 그저 종이에 적어온 주소를 내밀었습니다. 야마다초. 여기요. 차창 밖으로 작은 어촌 마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목조 가옥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이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도 팀장도 누군가의 상사도 아닌 그냥 바닷가에 사는 노인. 그게 좋았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다다미 6칸짜리 단층 집이었고 뒷마당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나는 현관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날아가며 흩어졌습니다. 조용히 살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 날 새벽 나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새벽 출근을 했던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낚싯대를 챙겨 나갔습니다. 방파제 끝에 앉아 미끼를 던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기선 성과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구조 실패 보고서도 상부 질책도 유족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가 철썩이고 갈매기가 울고 해가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저녁엔 마을 온천에 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거울 속 내 몸을 봤습니다. 어깨엔 오래된 수술 자국이 있었고 허벅지엔 로프에 쓸린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처들이 내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자 노인 2명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서울에서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 한국. 좋은 곳이지. 여기는 조용해서 좋을 거예요. 네. 조용한 게 좋아서 왔습니다. 조용한 게 좋아서. 그 말을 하고 나니 왠지 허전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30년을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고요함만을 원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울의 섬,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것에 내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게 평화인가?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웠지만 내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도 꿈을 꿨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미야기현 해안. 나는 한국 긴급구조대 소속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들은 뼈대만 남았고 차들은 뒤집혀 있었고 배들은 욕지 한가운데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고? 공기 중엔 기름 냄새와 썩은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무전기를 켜고 흩어졌습니다. 나도 헬멧을 쓰고 잔에 더미 사이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나는 뛰었습니다. 무너진 2층 건물 잔해 아래 틈새로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꺼내줄게. 나는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여기 생존자, 중장비 지원 필요. 하지만 대답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른 구역 작업 중. 30분 대기. 30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떨어지면 30분은 영원히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맨손으로 콘크리트 조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지삼, 톱니, 조금만 참아, 조금만. 나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철근이 손을 찔렀고 시멘트 가루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틈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쪽 잔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전체가 무너진다. 그 순간 여진이 왔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 잔해가 삐걱거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더미가 아이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쿵. 세상이 멈췄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장비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50분 뒤였습니다.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작은 손은 여전히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곰 인형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숙소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조금만 빨랐다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망친 것입니다. 그 아이로부터, 그 기억으로부터, 구하지 못한 수많은 얼굴들로부터. 평화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잊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은 아이의 비명 같았고 방파제에 부딪히는 물살은 무너지던 잔의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매일 밤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새벽 4시 47분.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트럭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거세졌습니다. 찬장문이 덜컹거렸고 벽에 걸린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틀을 잡았습니다. 지진이다. 30년 경력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흔들림의 강도, 지속 시간, 방향.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진원지는 바다 쪽, 규모는 최소 6.5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쓰나미가 온다.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가 바다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요는 폭풍 전의 침묵이라는 것을. 그때 울렸습니다. 휴대폰 경보음이 귀를 찢을듯 울려 퍼졌습니다. 빅, 빅, 빅. 화면에 붉은 글자가 떴습니다. 찐지디전 수바오 산루총 M6.9 진보주의바오 파링.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2011년 3월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너진 마을, 뒤집힌 배들, 그리고 그 아이. 또 시작이구나.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경보음이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일본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津波警報発令。高台に避難してください。繰り返します。 나는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황급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슬리퍼만 신고 어떤 이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야마다 씨, 빨리. 손자가 아직 안 나왔어. 차 키가 어디 갔지?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불렀습니다.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심장약이 안 해. 지금은 목숨이 먼저입니다. 가시죠. 그녀를 부축해 언덕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외국인, 영이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학생인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요? 어느 쪽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얼굴. 나는 그들의 팔을 잡고 외쳤습니다. 뛰어요, 지금 당장. 언덕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노인들은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올라갔고 아이들은 울면서 부모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나는 뒤처진 사람들을 독려하며 계속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손 잡고 같이 가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8년 묵은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야. 생존이야.
언덕 중턱에 도착했을 때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언덕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 바다가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한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오고 있는 건지 아직 안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신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바다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경보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 체육관 앞엔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골목을 훑어봤습니다. 혹시 뒤처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때 저 아래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나는 다시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m쯤 내려갔을 때 휠체어를 탄 노인과 그를 미는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괜찮아. 너라도 먼저 가. 여자는 울먹이며 휠체어를 밀고 있었지만 경사가 너무 가팔라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 휠체어 뒤를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휠체어를 밀어 올렸습니다. 바퀴가 자갈에 걸릴 때마다 온몸에 힘을 줘야 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짐이 돼서. 아닙니다. 곧 도착합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 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체육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가져다 노인에게 덮어줬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관리인이 외쳤습니다. 모두 안으로. 문 닫습니다. 2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디오에선 계속 경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津波到達予想時刻5時20分。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분. 7분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체육관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어떤 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공포와 추위와 불안이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아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 유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건넸습니다. 나는 바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먼지 맛이 났습니다. 구조대원이셨죠?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오늘 밤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5시 20분이 지나갔습니다. 체육관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그게 평소의 파도인지 쓰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라디오에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津波観測、最大波高50センチ、被害報告なし。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50cm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체육관 안에 있었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밤 한 일이 무엇인지. 나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본능은 살아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해안 접근 금지령이 유지되고 있었고 여진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비상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빵과 생수, 그리고 은박다며. 나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그보다 컸습니다. 아까 그 중년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이제 담요를 덮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뇌졸중을 앓으셨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체육관 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공포가 가라앉자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대피했는지,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한 할아버지가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 맞지? 아까 한국말 하는 거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피를 잘 지휘해? 군인이었나? 아니요. 해양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구조대원? 한국에서? 네. 30년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은 사라졌습니다. 노인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1년, 당신네 나라 구조대 왔었지. 나 기억해. 빨간 유니폼 입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 그때 왔었습니다. 미야기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 그리고 아픔.
할아버지가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나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젊은 일본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신문 기자인 듯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대피를 도운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가리켰습니다.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아까 그 유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밤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인정받으셔야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난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가 노트를 꺼내 물었습니다. 성함이 도윤입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기자가 펜을 멈추고 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엔 쉬지 않으셨네요.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더군요. 30년이 어디 가겠습니까?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이 체육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조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평화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까 그 유학생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찾으셨죠? 당신의 목적을?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해안 접근 금지령이 해제됐습니다. 라디오에서 최종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津波警報解除、海岸部の安全を確認。 사람들이 하나둘 체육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살아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나도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벅지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역시 늙었구나.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렀고 손가락 마디마다 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끝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오므려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쓰러진 화분 몇 개, 깨진 기와 조각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 재난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다음번엔 50cm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5m가 될 수도 10m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찬장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릇들이 바닥에 깨져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손을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끝부분이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설마 동상, 새벽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사람들을 부축하고 계속 움직였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58세의 몸은 30대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수도가로 가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5분을 버텼지만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증상이 어떠신가요? 손가락 감각이 없고 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십시오. 동상 의심됩니다. 전화를 끊고 재킷을 걸치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퍼를 올리지 못해 그냥 걸쳤습니다. 신발끈도 묶지 못해 질질 끌며 나왔습니다. 병원까지 걸어가는 20분이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마다 어지러웠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 번은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한계구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놀라며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앉으세요. 의사가 내 손을 검진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고 핀으로 찔러보고 여러 각도로 살폈습니다. 이도 동상입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치료 안 하면 조직 괴사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 주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대피. 도왔습니다. 맨손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생각 좀 하셔야죠. 당신 나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30대 구조대원이 아니었습니다. 58세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손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손 쓰는 일 절대 금지. 나는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얗게 감긴 거즈가 마치 항복의 깃발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을 구하긴 했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늙었다고. 그래도 후회는 없어.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만으론 안 된다는 것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나 자신이 구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무심하게 손끝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병원에서 3일을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엔 금빛으로, 낮엔 푸르게
저녁엔 검붉게 변하는 바다. 나는 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질문은 같았지만 이제 답이 달라졌습니다. 도망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답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둘째 날 저녁, 아까 그 중년 여성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는 붕대 감긴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야 뭐, 곧 나을 겁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하세요. 병원에 계신다는 소식 듣고 걱정하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릴 도와주신 거예요? 외국인인데.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국인이든 아니든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빚이 있어서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이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혜진을 왔습니다. 붕대를 풀고 손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빠르네요. 오늘 퇴원 가능합니다. 나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해봤습니다. 아직 뻣뻣했지만 감각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어젯밤 신문 봤습니다. 선생님 기사. 나는 놀라 글을 봤습니다. 신문에 났습니까? 네. 일면에요. 한국인 전직 구조대원 쓰나미 대피 지휘라고. 그가 신문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내가 사람들을 부축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간단했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명을 잊지 않는 진정한 구조대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분이에요.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요. 그녀가 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 사과와 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봉지를 받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곳에 왔지만 몸은 기억하더군요. 30년이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으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나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그 빛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예측은 불가능해도 대비는 가능하지.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나는 쓰나미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지진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도울 순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붕대 때문에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대비 교육 계획안. 첫 줄을 쓰고 나니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진짜 평화였습니다. 붕대 감긴 손이 쑤셨지만 나는 계속 썼습니다. 밤새도록. 일주일 뒤 마을 회관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津波避難訓練管区に救助隊員。 나는 손에 든 자료를 정리하며 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엔 이미 5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들, 젊은 부부, 유학생들. 그날 밤 함께 언덕을 올랐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아까 그 중년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엔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제 펜을 쥘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윤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해양구조대원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동시에 구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2011년 봄, 저는 미야기현에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쓰나미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는 것을.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대피 경로, 고지대의 위치, 비상 배낭 구성품.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려 합니다. 다음 쓰나미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대비한다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한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아까 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밤에 경보가 울리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야광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료를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대피 신호, 집결 장소, 비상 연락망.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정보였습니다. 2시간의 교육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네. 매주 토요일입니다. 그가 아이를 안으며 고개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꼭 배워야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자료를 정리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 휠체어로 다가왔습니다. 다리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몸을 숙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평화를 찾았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찾던 평화는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들이 떠난 뒤 나는 회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규칙적이고 끝없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엔 이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리듬이었습니다. 삶의 리듬.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11년 미야기 해안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빨간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나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누군가 일본어로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했어. 그때는 부족했어. 하지만 이제 계속할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훈련 장소 협의 부탁드립니다. 20명 추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다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준비했습니다. 다음을 위해. 집으로 걸어가는 길 슈퍼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온천 가는 노인들이 인사했습니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무의미한 곳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의미 있는 곳.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거실 책상 위엔 다음 주 교육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 나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로웠습니다.